네, 반갑습니다. 말일날 좀 잡혀 있어서 굉장히 좀 분주하실 텐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책자 참고하셔갖고 나머지 상품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7월달 영업할 때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안 먹어서 그러는데요. 이쪽에 서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마우스로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은 뭐 이런 거 건너뛰고요. 뭐야. 영업일이 7월 달이 제일 많은 거는 알고 계셨어요? 영업일수가 공휴일 빼고. 하지만 영업일수가 많다고 굉장히 영업이 잘 되는 달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게 뭉탱이라서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찍질 못했네.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네. 원수사에서도 보통 뭐 썸머 같은 게 걸리는 게 이 시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가장 큰 동기부여가 여름철에 있을까요?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때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센 동기부여를 여름 때 어쨌든 거는 건데 그만큼 좀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보다는 한 요 2가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7월 달 시작할 때 하나손해보험이 좀 나름 활용하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운전자도 새로 나왔고 요즘 장마철에 주택화재 누수 관련된 이런 뭐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종합형으로 보장 분석해 주시고 활용하시는 영업 형태를 감안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 2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에 대한 보장이 좀 식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진단비 업셀링 할 때 암만큼 니즈가 가장 많은 거는 없죠. 그래서 뭐 이런 통계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 또 그만큼 많이 걸리지만은 요즘은 생존율도 많이 좀 높아져 있다. 그렇죠? 암에 대한 생존율이 70%가 지금 돌파했다라고 국가 암 등록 통계 자료에서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사망률은 그러면 암 진단받고 사망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30%라는 거죠. 그렇죠?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존율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암에 대한 사망률들은 한 3명 중에 1분 정도는 좀 돌아가실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암에 대한 의료기술들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진단받는 사람들은 점점 계속적으로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사망자분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증가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한 보장들을 계속적으로 저희 팀장님들이 고객분들에게도 안내하시고 업셀링을 하실 텐데 암 관련돼서 치료할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수술이라든지 입원보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비용이라고 돼 있나요? 항암 치료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렇죠? 암 치료 비용의 거의 한 절반가량이 항암제로 좀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암 관련된 담보를 세팅할 때 어떤 담보들 위주로 넣으시죠? 진단비랑 수술비, 입원비, 또 항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진단비 위주로 많이 넣죠. 그게 다 이쪽 비용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 걸렸을 때에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셔요? 내용이 뭐죠?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이라고 국가에서 중증질환이라고 정해놓은 질병에 대해서 진료받을 때에는 본인 부담금을 5%나 10% 받게 해주는 제도인데 암 관련된 질병도 중증질환이 돼 있기 때문에 5%에 대한 혜택은 받지만 그게 급여 항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5%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3세대 면역 이런 항암 치료제 관련된 대표적인 거라고는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여보이, 옵티보,
키트루다라는 항암 이런 치료제 이름인데요. 굉장히 비싸죠? 이 키트루다라는 거는 뭐 630만 원, 3천만 원. 그렇죠? 되게 비쌉니다. 근데 비싼 만큼 이런 항암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정도로 굉장히 약효가 좋지만 굉장히 금액이 비싸죠.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객분들에게도 보장 안내를 할 텐데 오늘은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업셀링할 때 좀 진단비 위주로만 강조했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왔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암 치료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병기에 따라서 1, 4기라든지 또 말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 진료하는 과정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 4기랑 말기는 좀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구분상으로 보면 일단은 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4기 이내 쪽이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재발이 안 되도록 항암 치료가 거의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뭐 문제가 없으면은 완치 판정도 받고 생존이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재발되면 다시. 근데 재발됐거나 처음에 아예 그냥 이게 말기로 판정이 받았을 때는 사실 손 쓸 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증시가 안 되도록 억제하는 위주로만 연명 치료에 관련된 항암 치료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도저히 이 항암으로도 어떻게 그 손 쓸 수 없게 됐을 때에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런 항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암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시는 것처럼 말기암 환자,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보시면 임종 6개월 전, 5개월 전 쭉쭉쭉쭉 가면서 거의 사망 직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요때 소요되는 비용들이 1년 치료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항암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증세가 말기 정도로 갔을 때는 말기였을 때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암 진단 받은 분들 생존율이 몇 프로라고 했죠? 70%. 반대로 그러면 사망하시는 확률들은 3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런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는 것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호스피스 치료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시나요? 이게 그러니까는 말기암 환자들이 그 말기암에 대한 그 몸으로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들을 완화시켜주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가시는 길들을 조금 더 좀 편안하게 그리고 꼭 육체적으로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도 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암에 대한 업셀링을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방사선 그리고 재진단암도 사실은 과거에는 암 걸리면 죽는 거지만 지금은 생존율이 높아진 대신에 전이나 재발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사실 좀 세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것 중에 안 넣는 담보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뺀다고 하시면 어떤 담보 빼시겠어요? 저희 팀장님들 생각에? 입원비는 거의 안 넣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올해 입원 안 하니까. 올해 입원 안 하니까. 사실 그리고 업셀링 하실 때 보면은 수술비도 요즘 많이 안 넣으시고 진단비 위주로 많이 가져가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료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진단비로 재원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비용적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방사선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좀 업셀링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것보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라는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특약이 업계에 처음 들어보니까는 못 보셨겠죠?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암에 대한 업셀링 할 때 진단비 위주로도 업셀링 하지만 다른 뭐 입원비라든지 수술비 안 넣더라도 방사선하고 얘네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암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항암 치료라든지 말기암까지 갔을 때의 그 임종 직전에 굉장히 큰 진료비가 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좀 더 세팅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게 나름 업계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포인트로 갖고 계셨다가 보장 분석하시고 업셀링 하실 때 이런 담보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고객분들은 이런 특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를 더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라는 거는 뭐 긴데 그냥 호스피스, 그냥 말기암 호스피스라고만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약관에 보면요. 암으로 진단받고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말기암 완화 치료 목적으로 호스피스 이 기관에 완화 의료 병동에 입원한 경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말기암으로 진단받고 의사의 어쨌든 소견을 갖고 이쪽으로 그 치료를 받자라고 해서 입원한 경우 지급되는 건데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면책 기간은 90일이고요. 90일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를 준다고 돼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인데 뒤에서 가입 금액은 말씀드리겠지만은 입원비 개념으로 뭐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가입 금액을 입원한 경우에 하루만 입원해도 나가는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기암, 이 호스피스 말기암으로 판정받고 항암 치료도 어쨌든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이런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을 때 입원한 날짜 곱하기 뭐 일당처럼 주는 게 아니라 이 병동에 들어가면은 가입 금액이 정액으로 나가는 특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이용률이 아까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그 계속적으로 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때 내 부모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고 좀 그래도 통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조금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호스피스에 대한 그 이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치료가 뭔지 알고 있는 의사들은 나는 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 국민들의 인식보다는 뭐 1.4%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의 100%는 의사라면은 내가 이게 어떤 힘든 거고 또 호스피스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호스피스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한 190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전국에 190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 요번에 그 국가에서 호스피스 연명 의료 종합 계획이라는 게 언제냐? 24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24일 날 얼마 안 됐죠? 바로 전에 국가에서 호스피스 연명 의료 종합 계획이라는 걸 계획을 갖고 이런 호스피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인프라라든지 시설들, 제도들을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몇 개로 늘어난대요? 보시면 800개나 더 그런 기관들을 신설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특히나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그 사회 이런 의료 서비스들을 굉장히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아까 입원만 하면 나간다고 그랬죠? 보통은 가입 금액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최대 5천만 원. 저희가 한아름 종합보험이라는 상품하고 얘는 무해지가 아닌 그냥 표준형 상품인 거고요. 굿밸런스라는 거는 20년 갱신, 30년 갱신 상품이고 하나손해보험 상품 이름에 실속자가 들어가 있는 상품은 무해지형입니다. 무해지형. 얘네 둘 다 무해지형이고요. 얘는 그 갱신형 암보험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5천만 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며칠 있어야 나온다고 그랬죠? 하루만 그 병동에 들어가면은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으로 인해서 진단받고 생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단받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셨을 때 만약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시한부를 받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 정액으로 5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 어떨 것 같으세요?
보험료. 보시면 아까 얘네들은 2천만 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5천만 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50세 기준 정도로 한번 볼까요? 여성분. 아까 그 무해지 안보험 같은 경우는 30년 납했을 때 얼마예요? 5천 원입니다. 5천 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암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으로도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호스피스 이 통증 완화 치료비라는 이 특약이 업계에 없는 거고요. 암에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세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근데 이 특약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손해보험에 있어요. 하나손해보험에. 여태껏 모르셨을 것 같은데 4월부터 하나손해보험의 암진단비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암진단비가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대한 것들을 세팅하실 때 우리가 진단비만 좀 넣으시고 입원비라든지 수술비 안 넣는 경향은 확실히 알고는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사실은 항암 쪽하고 보신 것처럼 그 날짜를 잡아 놓으신 경우에는 말에 굉장히 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단비 하나만 갖고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암진단비가 고객분들에게 한 어느 정도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요. 암진단비. 그래도 충분히 암진단비가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저희 팀장님들 생각에는 한 얼마 정도예요? 5천, 1억. 한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보통 보장 분석해보면 고객분들은 얼마 정도 암진단비 갖고 있죠? 2, 3천 정도, 3천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그런 부분들을 업셀링할 부분들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갱신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무해지로도 할 수 있고 갱신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업셀링 하시면서 이런 통증 완화 치료비라는 것들 항암 방사선하고 그런 것으로 금액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번 하루만 하더라도 5천 원을 내고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 없는 희소 가치가 있고 고객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이 과거에는요. 굉장히 비싸서 이용을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많으면은 한 1,50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한부를 받아놨기 때문에 못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비싸서 못 갔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정말 비싼 데는 막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래도 4,500씩 나왔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돼서 얼마예요? 보시면 월 60만 원입니다. 하루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또 이런 시설도 더 증설하겠다라고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암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진단비에 대한 것들 진단받고 생존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생활비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진단비 많이 채워놓지만 어쨌든 돈을 가장 많이 써먹게 되는 이런 항암 비용하고 말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기암 호스피스라는 것도 한번 특색 있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저렴해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한부라고 봤을 때 말기암이라고 봤을 때 곧 날짜를 잡아놓으신 거기 때문에 사망의 개념으로도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는데 암 사망이나 질병 사망으로 5천만 원을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5천 원이다. 60세에 4천 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판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FSK 식구분들은 뭐 이렇게 딱 단품형만 업셀링을 하지 않으시고 뭐 일반적으로도 같이 다 설계를 하시겠지만 다른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는 기존의 거에다가 뭐 4천이든 5천이든 넣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가 항암 방사선도 하나손해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얼마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들어가고요. 이렇게 말기암 호스피스 요 특약도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업셀링 했을 때 비갱신 뭐 30년 납이긴 하지만 남면이 되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금액으로 업셀링 할 수도 있고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10,000원대로도 업셀링 할 수 있어서 7월 달에 영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기계학자분들에게 업셀링 하는 작업들을
업계에서 하나손해보험은 해나갈 거고, 특히나 저희 FSK 식구분들은 무해지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 실속 든든 보장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들어갑니까? 최대 5천만 원 들어가니까 저희 팀장님들 그 비갱신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실 때, 암에 대한 것들 진단비 세팅하실 때 이제는 뭐 뇌혈관 허혈성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암도 솔직히 담보만 보면은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암 아까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보셨죠? 말기암 이런 것들도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좀 특화되게 고객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장들을 좀 리모델링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양새로 제안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좋은 그런 상품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30분만 할 거니까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형 상품 그 설계하실 때 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손해보험 좀 특색 있게 이런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라는 특약들을 활용해서 암만 업셀링 하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상품 설계할 때 암에 대한 설계들을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색 있게 이런 상품들도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넘어갈게요. 저희 그 간편함 있는 거 다 아시죠? 암만 아니면은 받아주는 간편함. 암만 아니면은 받아주는 간편함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들도 암만 아니면은 받아줍니다. 대신 할증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갱신이다 보니까는 할증이 붙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무해지형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암만 아니면 받는 거 똑같죠? 할증 붙은 거 똑같죠? 무해지 똑같습니다. 그럼 비교할 게 뭐예요? 금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저희가 동일한 간편함, 할증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무해지형 똑같이 비교한 겁니다. 똑같이. 뭐 연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요, 그냥 그 50세, 60세 정도 보시면요, 남성분 보험료 차이, 여성분들 보험료 차이입니다. 남성분들 보험료 차이도 뭐 8,000원 차이 나죠, 10,000원 차이 나죠, 5,000원 차이 납니다. 여성분들도 10,000원 차이 나죠, 뭐 한 7,000~8,000원 차이 많이 나죠. 저희가 요율이 암에 대한 요율이요, 그 여자는 저희가 제일 쌉니다, 정말로. 남성분들은 여기 안 나와 있는 회사랑 비교해 보면은 남성분들은 한 2~3번째 싸고요, 여성분들은 제일 싸는 정도입니다. 근데 표준체 같은 경우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나는데, 이거 할증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안 붙었다고 그랬어요? 할증이 붙으니까 그 격차가 좀 더 나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당 요 차이인데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세팅하면 더 나겠죠. 그래서 암 관련된 부분들 아까처럼 호스피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되, 병력 때문에 이것저것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편함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암만 아니면 받아주는 비슷비슷한 업계의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그 다른 회사보다 똑같은 간편함 기준으로, 무해지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싼데, 그냥 일반 상품, 할증이 안 붙어 있는 상품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는요, 보험료가 차이가 좀 어때요? 많이 나요? 별로 안 나요? 남성 같은 경우, 여성 같은 경우 큰 차이 안 나죠? 한아름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그냥 표준형 상품입니다. 표준형 상품. 근데 얘는 할증이 붙어 있는 거죠? 할증이 붙어 있는데, 할증 붙어 있는 게 무해지로 좀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으로 부담보 막 잡히고 좀 뭐라 그럴까, 뭐 이래저래 해서 거절하는 경우는 이 간편함으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무해지긴 하지만 일반 표준형하고는 보험료 차이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하나손해보험의 표준형 상품과 비교했을 때 얘네가 조금 비싼 거지, 타사의 표준형 상품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저희 간편함이 더 쌀 정도입니다. 그만큼 암에 대한 요율만큼은요, 저희께 경쟁력이 지금 현재 있다.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놓고 비교하면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저희가 비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진단비, 특히나 암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께 확실히 좀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억하셔서, 암에 대한 활용을 아까 그 항암 방사선과 호스피스 들어가는 부분으로도 업셀링을 해보시지만, 뭐 당연히 별거 아니면 인수되겠지만은 뭐 안 되거나 거절나는 경우 간편함으로 오실 때에는 간편함을 판매하는 회사가 몇 군데 더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자에 있으니까는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5분 정도 시작했으니까는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병자 상품입니다. 하나손해보험 상품 중에 아까 실속이 들어가 있는 상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해지형입니다. 근데 참 편안이 들어가 있는 상품은 뭘까요? 간편심사입니다. 325 심사든 아까 암 아니면 넘어가는 상품이든 참 편안이 들어간 거는 325나 암만 물어보는 이런 간편심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타사 사례를 통해서 간편 상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TM 쪽은요. TM 채널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제안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생각할까요? TM 쪽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어쨌든 뭐 우리가 그쵸, 안면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저렴하거나 그런 걸 봤을 땐 과감하게 글로 옮겨 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일단 TM 쪽은 보험료로 상품을 좀 중요하게 판매를 하는데 아까 실속자가 들어간 상품이 어떤 형태의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무해지형입니다. 그러니까 TM 쪽은 무해지만 팔아요. 근데 지금 치아보험 사실 저희가 굉장히 TM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참 편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TM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325 간편보험은요. 무해지가 있어요? 없어요? 325 무해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325 무해지 있어요? 없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요런 TM 전문 대리점이 있는데 간편보험을 우리께 워낙 많이 파니까 우리 상품이 전체 회사 중에서는 간편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어떨까라고 해서 요 TM 전문 대리점에서 325는 어디를 많이 파나 봤는데 저희 걸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나온 자료를 통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얘네 회사들은 325가 다 있는데 무해지가 있어요. 무해지가. 하나손해보험은 325에 무해지가 없습니다. 근데 TM 쪽이 보험료에 민감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무해지가 아닌 표준형을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싸서요. 싸서. 근데 표준형이 싸요? 무해지가 싸요? 무해지가 싸요. 근데 표준형을 팔고 있습니다.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 위주의 설계했을 때 하나손해보험이 요율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325는 할증이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붙은 거죠. 근데 그 격차가 할증이 붙으면서 좀 더 나버리니까 그래서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데 사실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TM은 저희 325 중에서 납입면제 운영형보다는 납입면제 미운영형을 활용해서 더 많이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60세 여성 기준으로 암 3천 60세니까는 뇌혈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냥 암 3천, 유사 암천, 뇌혈관 허혈성 이런 식으로 진단비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확실히 저희께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아까 1,000만 원당 보험료 비교도 보셨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가입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붙었을 때는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무해지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 무해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형으로 환급금이 나오는 표준형으로 안 팔고 무해지로 팝니다. 그럼 한 20% 정도 내외로 싸질 건데 싸져도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형이 아닌 납입면제 미운영형으로 설계하면은 무해지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 나게 됩니다. 안 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무해지는 납입기간 중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급금이 없지만은 하나손해보험은 금액 차이 크게 나지 않으면서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도 나가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민감한 조직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손해보험의 325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325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대동소이 하겠지만 이렇게 할증 붙어 있는 거는 확실히 하나손해보험이 좀 금액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325는 3개월, 2년, 5년을 넘겨야 되는 거죠, 조건이. 2년은 325의 2가 뭐예요? 2년 내 입원 수술입니다. 2년 내 입원 수술. 원래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 이력이 있으면은 인수해요, 거절이에요? 거절입니다. 거절인데 하나손해보험은 인수해주는 예외 질병이 몇 개라고 돼 있어요? 315개입니다. 315개고 대장용종을 빼놓고는 입통원도 얼마까지 봐줘요?
15일까지 봐줍니다. 15일까지 봐줘요. 타사 같은 경우는요, 208종, 106종, 뭐 이렇습니다.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는 하나손해보험은 며칠까지 15일까지 보는데 어떤 회사들은 뭐 7일, 그쵸? 그리고 만약에 용종 제거하는 경우에는 암담보를 못 낸다거나, 그쵸? 뭐 수술한 경우, 그러니까 입원한 거에 대한 예외 질병이 있지만은 뭐 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약간의 제약이라든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외 질병도 업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입통원 기간도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325도 우리가 유병자들을 인수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25로 많이 오는데 그런 면에서에 대한 인수 경쟁력도 업계에서는 가장 좋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325 중에 2가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2년 내에 이렇게 예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년 반 전에 수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질환이 예외 질병에도 포함이 안 되면은 그분은 325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이겠죠? 만약에 그 고객분들과 면담을 했는데 병력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325로 하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막상 그 질환이 예외 질병에도 포함 안 되면은 그럼 저희 팀장님들 뭐라고 상담하시겠어요? 1년 반 전에 수술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325의 조건에 안 들어가. 그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팀장님들. 그냥 돌려보내요? 심사 한번 올려본다고? 그렇죠. 대부분들은 6개월 후에 2년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6개월 후에 청약하면은 청약할 확률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가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돌려 세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할증 플랜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할증 플랜. 할증 플랜.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요. 맨 뒷면에 앞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뒷장의 앞면. 무서류 심사 할증 질환 확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셔요? 네. 위에는 위의 질병들은 서류라든지 뭐 약봉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할증 심사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서류 필요 없이 그냥 건선상에 고지만 해서 할증 심사해주는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그래서 325에 대한 인수도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좋지만 이렇게 325에서도 거절받을 때에는 이거 못하겠네가 아니라 할증 쪽으로 데리고 와서 인수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서류 없이도 인수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한 110가지 정도의 그런 서류 필요 없는 고지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 할증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2년 내 입원 수술을 따지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할증 심사라는 거는. 325는 3개월, 2년, 5년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 얘네들은 2년 내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질병에 맞는 할증이 매겨져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25로 인수 안 되는 사람들은 할증으로라도 인수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열에 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열에 한 7 정도는 인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에 대한 좀 활용을 하실 때 하나손해보험이 가격적인 경쟁력하고 인수에 대한 경쟁력이 업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셔서 7월 달 또 우리가 또 영업하실 때 인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2년 내 입원 수술 포함 안 되면 하나 거 찾아보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한화에서 거절하면 다른 데서도 다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폭이 좋고 거기도 안 될 때에는 할증으로 데리고 와서 인수를 내자. 뭐 2년 때까지 기다리면은 거의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요 2가지 정도인데 거의 30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고객분들에게 종합형으로 설계하고 이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보장들 준비를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진단비 쪽이고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암에 대한 니즈가 워낙 고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들 또 많이 보충을 하실 건데 우리가 진단비 위주로만 좀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좀 항암 방사선과 아까 특약 이름 기억나세요? 무슨 특약이었는지?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비 뭐 길긴 하지만은 그런 특약도 활용해 보기에 굉장히 괜찮고 말기에 이런 호스피스 이용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며칠 입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입원해도 돼요. 그냥 약관에 보셨겠지만은 약관 다시 한번 보면은 몇 페이지일까 이게? 이게 뭐 며칠 입원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완화 의료 병동에 입원하면은 나가는 겁니다. 입원하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만 입원하더라도 아까 월 얼마였어요? 월 60만 원인데 뭐 일주일도 안 있었다면 뭐 비용 얼마 들지 않지만 약관상으로 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요 의료병동에 입원만 하면은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암 쪽에 대한 보장과 좀 포장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고객분들에게도 좀 만족도 높은 암에 대한 보장 설계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에 간편함으로 들어가실 때는 하나손해보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해 주시고요. 325는 예외 질병 저희 가장 많고 또 무해지로 가실 거면은 하나손해보험에 납입면제 미운영형 선택하시면 보험료 차이 크게 안 나면서 환급금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자료 봐주시고 또 7월 시작되면은 또 뭐 리플렛이라든지 또 문자라든지 해서 상품에 대한 안내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감 날인데 이렇게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은 있으신가요? 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